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조슈아 님이 새벽마다 깨서 뉴스를 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많죠, 이런 분들. 네, 풀베개님은 일상을 뺏어간 이 사태 이번 주에는 꼭 정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동감이긴 한데 정리가 될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파란대문님, 2025년 을사년 첫 월요일부터 뭔가 꽉 막힌 것 같습니다. JB, 이 체증을 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영장을 단호히 집행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공수처가 움직이는지 계속 속보를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은 움직임이 읽히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보도가 아직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1차 시도 때 공수처가 움직인 시간은 6시 24분인가 그랬습니다. 이미 지나버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무님은 주말 동안 한강진 광화문 집회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대로 체포 안 하고 시간만 끌어줄 셈인 걸까요? 라고 물어주셨고, 네. 0931님은 김종배 씨, 저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나요? 라고 또 물어주셨어요. 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대통령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혀주셨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지요. 그렇죠? 네. 어떻게 저렇게 변했느냐고요? 과연 변한 걸까요? 이것도 한번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했던 걸까요? 네,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시선 집중해주고 계신데 뉴스를 본격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이 어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추미애 의원 목소리죠. 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박종준 처장은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고요.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발포 명령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추가 체포 시도에 대비해서 경호처가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는데 네. 진실은 뭘까요? 자, 그러면 경호처의 주장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공수처가 경찰 병력을 대거 동원해서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래도 발포는 하지 않는 거였습니까? 정말 이런 얘기였다면 경호처는 윤석열 체포기를 알려준 셈이 됩니다. 왜? 2차 집행 때도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수처가 경찰 경력 대거 동원해가지고 밀고 들어가도 발포는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체포 방법이 무엇인지 경호처가 시사를 해준 것,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겠죠? 일단 여기서 쉼표 찍고 이번에는 공수처의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체포 무산 후에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 가운데 개인 화기를 휴대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개인 화기를 소지한 경호처 직원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화기엔 실탄이 들어있었을까요? 안 들어있었을까요? 개인 화기 소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폼 잡는 차원에서 그냥 소지만 하고 다니는 겁니까? 만약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소지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딱히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뭡니까? 결국은 상황 전개에 따라서 유동적이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 가운데 일부가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경호처가 즉각 반박한 적이 있나요? 소지한 적 없다고? 그게 아니라 하면 도대체 그럼 왜 소지를 했는지 이것부터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던데요.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차관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한마디로 평하면 공갈포를 섞은 선전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들이 부각하고자 하는 건 체포의 불법성입니다. 체포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 예정이라는 입장은 그 일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문에 위헌 위법적인 체포영장이라느니 불법 영장 집행이라느니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집행하지 말라. 이런 뜻을 깔아놓은 선전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1971님 수사 거부, 체포 거부도 하는데 구속영장 나와도 구속 거부하고 탄핵 때도 탄핵 거부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네. BKK 짐님은 지금 경호처를 보고 있자니 또 다른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위에 경호처와 윤석열이 있는 사례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김창면님은 지금 경호처 법보다 주먹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뭐 제가 얘기를 해봤자 귓등으로도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영장 집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검사들은 그동안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물러간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검사 윤석열은. 예? 예를 들어서 공권력 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법의 틀 안에서 항변을 하고 다투는 겁니다. 체포 적부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다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법치의 기본이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모아도 검사 윤석열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럽니까 도대체? 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래버리면 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무너집니다. 법이 무너지는 건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 국가는 법의 구성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또 뭐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그건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네. 또 짚을 점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평범한 진리가 있는데요. 종종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늘 지나고 나서야 한다. 바로 그 차원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윤석열 체포가 무산된 후 공수처가 내놓은 메시지 가운데 가장 힘을 준 건 최상목 대행에게 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묵묵부답입니다. 자, 최상목 대행은 왜 답이 없을까요? 자, 지난 장면을 떠올려 보니까 그 이유를 얼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장면이 무엇이냐?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로 하자 일부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용산 참모들은 사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물론 그 뒤에 없던 일이 되긴 했지만 자, 이제 와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이들은 왜 이렇게 세게 반발을 했을까요? 그게 단순히 헌법재판관 임명 그 자체에 대한 단순 반발 차원이었을까요? 이런 성격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전한 공수처의 요청과 접목시켜보면 단순 반발 차원을 넘어서 교묘한 단속 차원도 깔려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추정에 가 닿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최상목 대행의 길을 제압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후퇴를 차단해 버리려고 하는 것. 이런 의도로 아주 강하게 반발해서 여기서 더 오버하면 가만 안 둬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던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최상목 대행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갖고도 저렇게 반발하는데 내가 사실상의 윤석열 체포기를 열어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경고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내일 또는 모레의 또 하나의 반추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 공수처는 왜 최상목 대행에게 그렇게 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거듭거듭 요청을 했을까? 그거야 당연히 경호처의 강한 저지를 뚫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도 또 하나의 뭔가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2차 집행을 포기해버리고 포기해버렸던 이유를 최상목 대행으로 돌리기 위한 혹시 이런 게 깔려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오늘 지나고 난 다음에 판명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요? 검찰의 윤석열 이첩입니다. 내란 사태 직후 검찰이 아주 발빠르게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때 다수의 분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서 그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가 무산되면서 그 과정에서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을 마주하면서 아울러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비로소 확인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검찰이 어쩌면 손 안 대고 코 푼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닿게 됩니다. 검찰은 생색거리는 취하고 두통거리는 넘겨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사가 쉬운 김용현 등 내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생색을 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골치 아픈 수사에서 손을 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두 개의 알턴 일을 동시에 처리해버린 것이죠. 공수처를 구석으로 몰아서 견제를 하는 한편 윤석열이란 골칫거리를 피해갔다. 검찰은 영악했다. 이런 분석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추정입니다. 네, 이제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어제부터 모든 언론들이 세 가지 선택지를 얘기했잖아요. 재집행에 나선다.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한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 이 중에 공수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니 이거는 세 가지 시나리오는 뭐 하나만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는 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나 이 모든 거, 이 두 가지는 모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막혀버린 상태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그럼 그 다음에 신병이 확보가 됩니까? 그게 확보가 된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 건데요? 시간만 질질 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한다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똑같은 얘기다. 따지고 본다면 본질적으로. 시간 끈다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재집행에 나선다는 얘기가 다르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공수처가 지금 움직였다는 속보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물론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 밤 자정까지죠? 그러니까요. 이신우님, 경찰 직장협의회에서도 특공대 진입하자고 하는데 공수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네. 풀등님,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범죄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경호처를 겨냥해 주셨고요. 닥터김님, 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법은 특권층에는 해당되지 않나 봅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홀로서기님이 이러다가 범죄자들도 영장 저항하겠는데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얘기 나오면 그다음에 뭐라고 할 건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상진님, 네. 수도, 가스, 전기, 통신 단절시키세요. 쌍용 노조의 경찰이 한 방법대로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이전에 그 집회나 그 파업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해왔는가, 현재는 어떤가 이걸 비교하는 사진들이 요즘에 SNS에 많이 돕니다. 사례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앞에 요즘에는 애국이라는 말을 붙이긴 하지만요. 네. 7413님, 한남동 그곳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무슨 죄로 며칠째 집에 갇혀 아수라장에 시달려야 하고 생계 영업은 어쩌란 말입니까? 국민은 생각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 보내주셨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공정성은 가장 기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공정 아닙니까? 왜 나만 예외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거야말로 불공정 아닙니까?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처벌이 따라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상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내걸었던 그 두 개의 어떤 가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있다. 시연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프레님이 현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사람도 등급이 있나 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상식, 공정, 법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계속 외쳤던 그 세 가지 단어들이 좀 공허해지는 요즘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안전가옥이라고 불리지 안가 뭐 이런 곳 제3의 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에 제안할 방침이다. 단 수사 주체를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로 바꾸는 걸 전제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잠시 후에 조경태 의원과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화를 하겠습니다만 내가 수사 받을게. 다만 수사 주체 바꿔.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받는 피의자가 수사하는 주체를 달리 선택한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쇼핑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돼버리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쇼핑.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거의 골기 수준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비난했고 나경원 의원은 대국민 내란 사기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례는 여기서 그냥 열거를 멈추겠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겁니다. 탄핵 심리를 빠르게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형법상 내란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몰라서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걸까요? 반발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율사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탄핵 때 이런 신속처리법의 선례를 만든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몰라서 저런다. 생각이 달라서 저런다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목적이 뭐겠습니까? 시간 끌기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이 분석을 뒷받침하는 분석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문법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번 반문해 봅시다. 왜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법률 위반을 빼라고 하느냐라는 얘기로 이렇게 되물어 봅시다. 내란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빼고 지금 어떻게 탄핵 심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까? 내란죄를 빼는 건 부당한 결정이라고 하는 주장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 국민의힘은 그동안 내란 수견이 내란 동존이 하는 표현에도 거의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란죄를 엄중하게 다루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취지의 주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일까요? 도대체. 결론은 단 하나.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다투자라는 차원. 민주당은 이걸 하면 시간만 낭비해서 싫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자라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리 봐도 그렇고 저리 봐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전략은 시간 끌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굳이 하나를 추가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까지 범한 건 아니다라는 선전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또 반문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행위가 아니면 뭘 하는 거죠? 직권남용죄 정도가 되는 겁니까? 네?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를 해서 그럼 중대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탄핵 사유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되는 겁니다. 네?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라 다른 걸 하더라도 사고 넘친다. 이 말씀까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주말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데 이어서 오늘 아침 6시에는 관저 앞에 모인다. 뭐 이런 소식도 밤사이에 전해졌거든요. 아니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란죄로 지금 그 수사에서 처벌하려고는 공수처의 어떤 그 영장 집행을 굳이 막을 필요 없잖아요. 왜?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막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